오늘도 저희 사건 의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9번째 사건 의뢰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당시 사장님에 의해 취직되었고 대표님이 잘 대우해 주셔서 매우 좋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외국에서 근무하던 과장님이 복귀하게 되었는데 사장님과 과장님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분위기도 어두웠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일을 그만두었는데 한 달 뒤 과장이 연락이 와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과장은 사장이 되어 있었고 그 후 많은 직원들은 퇴사하였고 새로운 직원들로 채워나갔으며 전문성보다는 본인의 통제를 잘 따르는 사람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일은 매우 불합리하게 운영되기 시작했고 마찰도 많이 생겼으나 당시 저는 관련 분야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저를 따르기 시작했고 이를 눈여겨본 대표님이 승진을 시켜주었으며 사장님의 업무를 조금씩 나누어 저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가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폭언과 욕설이 시작되었으며 나중에는 저를 폭행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갑작스럽게 직원들을 모두 호출하여 혼을 내기 시작했는데 제가 사장님이 화분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조용히 화분 옆으로 움직였는데 말하는데 무슨 싸가지냐며 폭행이 시작되었고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 말리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얼굴을 내리찍고 발로는 정강이를 차고 복부도 주먹으로 때리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과의 일이 회사 대표님께 보고되어 대표님이 급하게 오게 되고 저는 조기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중재하리라 믿고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소식이 없어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직원들에게 들은 내용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일은 지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건 이후 경찰이 조사를 나왔으나 사장과 안면이 있는 사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당시 직업학교에서 실습 나온 고등학생 3명이 작성을 잘 못하자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했다라는 것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직원들에게 확인하였으나 모두 동일하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실습생 외의 직원들은 분위기상 적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는 했습니다. 사실 본인들의 직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해는 했습니다만 경찰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 CCTV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안업체로 관리하는 회사 CCTV가 딱 그날만 없다는 것이고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CTV 바로 아래에서 폭행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신고 안 한 게 제 잘못이지만 CCTV 복구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게 몇십 년 전도 아니고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당황스럽네요. 궁금한 점은 다른 사회 초년생들도 이런 일은 절대 겪지 말아야 하겠지만 겪는다면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같이 증거가 없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저는 조작이라고 느끼지만 저런 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 일의 끝은 다행히 좋게 끝났습니다. 남은 성인 직원들 모두 퇴사하게 되었고 불안했던 사장은 직원들에게 매일 협박 전화를 하여 목격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려다가 추가적인 고소를 개개인들이 하게 되었고 결국 본인이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라 읽기 불편하시더라도 10대에서 20대 시청자가 많은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사내 폭행에 대해서 다뤄주시면 위지스크 사건도 터진 시점에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셨어요. 결론은 해결이 됐다는 거네요. 네, 해결이 됐는데 해결이 됐는데 그 당시에 사장하고 무슨 안면이 있는 것 같은 경찰들이 일 처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즉 말하면 직업학교에서 실습 나온 학생들한테 경찰이 사장한테 유리하도록 불러줘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 처리 안 했고 네. CCTV가 그날만 공교롭게 안 되는데도 그 조사 안 했다. 이거는 회사에서 그날 그 CCTV를 지웠는데 그걸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그 얘기 두 가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배 교수님 맞는 것 같은데요. CCTV가 당일날 안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 당시에 경찰이 반드시 이유를 따졌어야죠. 그렇죠. 뭐 일단 말하자면은 그걸 전원을 내렸다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못 찾았다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덮어쓰기를 해갖고 뭐 이게 뭐 했다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진술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불러줬다. 그건 아니지. 근데 그거를 옆에서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어차피 뭐 흔히 말하는 그 지역에 뭐 방위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이제 안면 있는 뭐 사람이 와서 갖고 하면은 뭐 내가 알아서 저기 합의할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벌어줘 정도까지는 뭐 할 수 있지만 사건 자체를 아예 무마시킨다. 사실 그건 안 되죠.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경찰이 지금 이분 말씀대로라면 결과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네. 그랬다면 경찰이 그 당시에 폭행한 사실을 저 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사장하고 안면이 있거나 어떤 관계로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직업학교 학생들 걔들 입장에서는 회사 사장한테 불리한 진술을 안 하죠. 네. 그거를 그대로 불러줘 가지고 적게 만들어서 자술서 쓴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 편을 들었고 CCTV가 그날만 없는데도 그걸 의심하지 않고 처리했다면 그 경찰관들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명백히 그 경찰관들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처벌해야 돼요. 이거는 이 지금 그 의뢰하신 분 얘기가 맞아요. 근데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이 사장이 처벌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대표가 중재해 줄 걸로 믿고 본인은 조기 그러니까요. 퇴근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현장에서 대표와 사장이 보는 앞에서 본인 생각 어필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명히 거기서 결정이 돼야 돼요. 피해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빠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면 즉시 신고를 해버렸거나. 보통 근데 공장 자체가 시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외곽에 있는 공단 같은 데는 가끔 그런 일이 있는 게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무마. 이건 사실 조금 이렇게 시간을 줘라고 무방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사실은 신고는 했어야 되는 거죠. 했어야 돼요.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무마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저도 이 증거 정도는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1, 2신고까지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처리는 뭐 그 다음에 한다 하더라도 그럼 그 어떤 증거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했어야 병원 가서 되는데 치료라도 받고. 그러니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다음에는 어차피 폭행이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가 되건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합의를 보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부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죠. 근데 말하자면. 답답한 건 그거네요. 그 당시에 경찰관들이 분명히 뭐 유착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 그 회사 편을 들은 건 맞아요. 그 경찰관들을 썩고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체 경찰관들을 욕먹이는 사람들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112를 신고했었던들 그 당시에 도움 받았겠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신고해서 본인이 남아있으면서 신고해서 펄펄 뛰었으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못했죠. 그러니까 지령실에 신고하면 지령실에 기록이 남고 남죠. 당연히 112 순찰대가 차례도 오면 그건 당연히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지구대 뭐 그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진단서 하나만 끊어놨어도 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처리를 하든 말든 그럼 내가 있으니까 하십시오라고 좀 됐는데 이거는 아예 진단서 안 받고 그 자체로 가서 조용히 쉬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 심정은 이해겠어요. 왜냐하면 대표를 믿었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좀 탓하려고는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사회 초년병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욱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사회 이 유튜브를 10대에서 20대 많이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저 같아도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쵸. 왜냐하면 갔을 때 사람들 믿고 동료도 믿었고 오랫동안 일한 곳이니까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믿지만 또 이 안에서
그 또 조직 내에서의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사실 무마되고 그냥 좋게 넘어가 이렇게 그렇죠. 흘러가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그래도 나중에라도 신고하셔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셨던 노력이 되게 크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갖고 지금 뭐 그 대표라든가 때린 그놈이 사장이 이제 그래도 자기가 인정하게 된 것도 이분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어디 가서 또 때리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분이 다행히 이분은 잘하신 거예요. 뭐 처음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럼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폭행을 당하잖아요. 아니면 욕설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다쳤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바로 끊지 않더라도요. 치료만 하면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사진이 남아 있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맞았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 진료 차트 작성할 때 폭행 당했음 하고 얘기하고 진료 차트에 기재되게 그리고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만 해놓으면 돼요. 일단은 진단서 미리 끊을 필요 없이. 진단서도 뭐 상해 진단서 끊으면 10몇만 원씩 달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치료만 해두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해 진단서 끊을 수 있고 또 경찰에서 상해 진단서를 꼭 그 끊어서 제출할 일이 생겼을 때 이거는 이런 팁은 드려도 될지 모르겠다. 저 사실 돈이 없어서 상해 진단서 못 끊겠어요. 경찰관님들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경찰이 병원에 가가지고 소견서 받습니다. 소견서를 받아요. 그거 상해 진단서하고 똑같아요. 의사 소견서가 그것을 가름할 수 있죠.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여력이 없으면 진단서 못 끊겠다고 경찰한테 얘기를 해요. 난 돈 끊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경찰이 이렇게 봐가지고 그렇다면 알았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소견서를 의사로부터 받아요. 그럼 비용 안 듭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가서 치료해 두시고요. 그리고 치료만 해 두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맞았다. 맞고 두들겨 맞았는데 조금 힘이 든다. 그러면은 조금 좀 그렇지만은 119 구급대를 그러니까 근거 만들으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119 구급대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119와 112가 있는데 112 신고만 하면은 112 신고하면 이런 일이 혹시나 생길 수 있지만 119 구급대가 오면 그게 다 기록이 남습니다. 체크하잖아요. 네. 상처 부위를 전부. 다 체크하고 거기다 녹음돼 있고 어디 다치셨어요? 그러면 그 소방 구급대원들이 일일이 다 물어보고 병원까지도 데려다 줘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미 사건 접수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조언 드리고 싶어요. 회사 내에서 동료들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건 평상시에 대인 관계는 맹신해야 돼요. 내 동료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죠. 근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그 동료가 반드시 본 그대로 나를 위해서 진술해 줄 거라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그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료를 비난할 수도 그렇죠. 없어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 사람이 처한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비난할 수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동료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는 안 돼요.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첫 직장이 병원이었어요. 큰 병원이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좀 이상한 그 폭력적인 문화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의사들도 이제 심해요. 뭐 심하잖아요. 그걸 또 보았는지 무슨 뭐 이 처음에 그 신입 신고식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엔 술만 먹고 난 줄 알았는데 한 3차쯤 갔는데 갑자기 폭 날아오더라고요. 내린다고? 네, 폭 날아. 폭 해서 이제 처음에는 해서 피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반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제 동기는 맞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별나게 반격을 했고. 네, 그래갖고 해갖고 그 다음에 너 뭐냐? 아무리 그 이 직장의 손님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닌지 하고 했는데 이게 그때 이제 내 눈 돌아간 거 보고 그때부터 이제 말이 좀 올라가더라고. 반말을 했다가 이제 존댓말을 그러니까 바뀌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별난 사람이죠. 네. 네, 그동안 그냥 그렇게 넘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임 신고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봐 119 불러. 병원인데도 119 불러갖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과장을 찾아갔어요. 이런 일이 있다. 그랬더니 과장이 손이 발휘돼도 비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과가 이런 폭력적인 전통이 있는 거를
내가 여기 사표 있는데 털어갖고 나 나가고 당신 여기 폭력적인 직장의 과장이 되자라고 했더니 손이 반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제 동료는 맞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을.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배 교수 말씀하신 거랑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맥락이 같아요. 그렇죠. 말을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맞는 모습을 경찰이 오면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다 해가지고 섭섭해하면 안 돼.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신하면 안 돼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옆에 있는 동료는 도움을 사실 요청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고 또 도움을 서로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료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적인 시스템을 이용해라. 그렇죠. 그렇죠. 네, 말하자면 119를 맞았으면 부르고 아니면 필요하면 111을 부르고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를 보든 아니면 뭐 사과를 받든 뭐 이렇게든 처리를 해야지 되지 그런 거 자체가 없으면 100%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마시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분 경우. 지금 의뢰해 주신 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당하는 일이 그렇죠.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렇죠. 보내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취지 마지막 취지가 그거죠. 네. 특히 이제 이런 못된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나이 어리고 20대 초반이고 갓 그랬다고 해서 군기 잡으려고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떤 예, 거든 그렇지 않아도 많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1년 뒤에 자기가 때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때린 위치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그것을 문화를 받아들이면 그걸 용인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용인하는 거예요. 내가 맞았는데 그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너 그때는 왜 문제 제기 안 했어?라고 하면서 자기도 가해자가 되는 것에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폭력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폭력의 두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폭력의 상습성, 그렇죠. 그다음에 폭력의 대물림. 그렇죠. 그거를 이분은 잘 해결하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너무 어리고 당황스러워서 대표를 믿었지만은 이분이 이제 다른 직장에 가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고 또 그 폭력이라는 게 이만큼 무섭다는 걸 알면 본인도 역시 자기 후임자한테 잘해줄 것이고 이게 사실은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고마운 그렇죠. 의뢰입니다. 예. 네, 위디스크 사건 터진 시점에서 데뷔가 되길 그러니까요. 원하신다고 하셔서 보내주신 거고요. 특히 유튜브를 많이 보는 10대, 20대들이 많이 참고하시길 예. 바라는 마음에서 본인 사연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112case@naver.com이니까요. 언제든 어떤 사연이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